자, 거액의 그 코인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상임위원회에 이제 배속이 돼서 활동을 하죠. 김남국 의원의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김남국 의원이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제 법사위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원 신분으로서 김남국 의원이. 그때도 청문회장에서 코인을 사고 판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지난해 10월 29일에. 그런데 이태원 참사 좀 지나서 법사위 또 전체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코인을 사고 판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의 당시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검수완박법을 탓하면서 그 답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자, 지난해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제 법사위원으로 저 인사청문회장에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그날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는데 청문회 시작 전인 좀 오전 이른 시간 7시 32분에서 9시 28분 사이에 코인 투자를 한 13건 정도의 코인 투자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청문회가 시작이 됐고 오전 11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는 또 코인 투자를 한 6건 한 또 흔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회가 됐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근데 점심 식사 중에도 또 코인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다음 날 새벽까지 그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새벽 3시 15분에서 17분 사이에는 3건의 코인 투자를 했고 새벽 3시 30분경에 인사청문회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하던 저날 코인 투자를 최소 30여 건 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추궁을 하면서 인사청문회장에 있었던 김남국 의원. 뒤에서는 저렇게 코인을 사고 팔고 근데 그것이 최소 30건이 된다. 이런 얘기죠. 돌려붙여. 그래서 김남국 의원 위믹스 코인을 보니까요. 2022년 2월에서 올해 3월까지 한 136차례 매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런 얘기는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과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어겼다. 이건 명백한 징계 사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미경 최고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 정도고요. 지금 국민들 마음이 이제 허탈감을 넘어서서 이제 이 분노가 거의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세요. 위믹스라는 그런 그 코인 개인 보유량이 한때 그 세계 7위였다고 해요. 김남국 의원이. 세계 7위요? 7위? 네, 7위요. 세븐. 네. 예. 근데 그 코인 만든 그 대표, 그 유메이드라는 회사의 대표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상임위 활동 중에도 지금 저렇게 집중적으로 코인을 거래했다는 걸 보면 이분은 지금 국회의원보다는 코인에 더 이 사고 파는 거에 더 집중했다고 보여지잖아요. 예. 이 정도 되면 지금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새로운 게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이 분노하는 마음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도리라는 게 있거든요. 도리. 이제는 도리를 찾아야 될 때예요. 왜? 다른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 이제는 이거 무슨
사퇴하는 게 맞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뭐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 모두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예.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걸로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일단은 김남국 의원 스스로 저는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걸 본인이 끝까지 안 하고 버틴다면 일단 민주당은 첫 번째 그 출당시키는 게 일단 맞습니다. 출당시켜야 된다. 네,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 정당, 민주당 그래도 국민들이 그 일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면 그 도리라는 거를 빨리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뭐 위믹스를 그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그 양이 한때는 아까 뭐 7위 말씀하셨는데 8위랍니다. 8위. 뭐 7번째든 뭐 8번째든 뭐 어쨌든 그만큼 이제 뭐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좀 전 그래픽 다시 좀 주시죠. 그런데요. 자, 우리 뭐 김유정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정미경 의원님은 다 이제 국회의원 해보신 분들이니까 국회의원한테는 새 정부가 이제 출발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지명이 되고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거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죠. 근데 김남국이라는 의원께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뭐 이런저런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한두 건을 코인 거래하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최소 30여 건을 거래한 흔적이 나왔다. 글쎄요, 우리 국회의원을 지낸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의정활동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해마다 치러지는 국정감사 예.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인사청문회죠. 국감과 인사청문회. 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 그러니까요. 들어서 예. 인사청문회는 굉장히 국민들이 이제 주목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차수 변경을 해서 다음 날 새벽까지 맞아요. 진행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청문회가 진행이 된 셈인데 차수 변경이 되고 그 새벽에 2, 3시에도 또 거래를 3건을 했더라고요. 아까 예. 표를 보니까. 3시 15분에. 예.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특히 또 한동훈 장관이 누굽니까? 이 정부의 굉장히 뭐 2인자라고까지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야당 의원들이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 하면서 지켜보셨을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그런데 그리고 본인들도 설사 그런 2인자격인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문회는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 잘못하면 되치기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망신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의원들이 공들여서 정말 밤새워가면서 준비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코인 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지 정말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어서 상상이 안 간다. 네. 예.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 점에서 그 이모 발언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엄중한 자리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당에서 이거를 간단한 문제로 봐서는 안 되겠다. 정말 빨리 신속하게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일 오전 이른 시간부터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 인사청문회 도중에도 했고 점심을 먹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도 거래했고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인데 새벽에도 거래를 했고 뭐 이제 이런 정황이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먼저 이런 정황들이 나오자 당 안팎에서는 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여권에서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비판의 수위를 목소리의 수위를 오늘 부쩍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식 단타가 복싱이라면 저는 이 코인은 UFC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넣고 돈 먹기식 투전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어떻게 되나 그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막 올라가니까 엔돌핀 돋아가지고 흥분될 거고 떨어지면 걱정돼가지고 낙담이 될 거고. 예. 그건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국회의원으로서의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뭐 네. 내부자 정보가 드러나거나 뭐 코인을 협찬받은 것이었다거나 예.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의원직 제명까지도 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 코인을 팔고 사고 그리고 이자까지 취득하고 이건 고리대금업자예요. 이건 정상인이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을 정신감정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이쯤 되면 정상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